먼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시간 4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강주시민 여러분, 신수정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정성 교육관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제출한 원문을 회의록에 게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언하기에 앞서 영상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도영이는 평범한 아이였어요. 진짜 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고 갖고 싶은 것도 많았죠. 게임은 좀 하긴 했지만 스스로 알바도 하고 기특했어요. 조금 예민해지긴 했어도 사춘기인가 보다 했지. 설마 그게 도박에 빠진 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야 도영, 홀짝 한번 골라봐. 홀? 이야, 너 좀 친다? 뭔데 이거? 게임? 게임 진짜 재밌어. 한번 해봐. 와, 땄다. 와 대박. 뭐야? 아니잖아. 뭐야? 야, 딴 거 보이냐? 이게 너와 나이 차이야. 근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에이, 이 정도 갖고 뭘? 뭐야 이게? 오케이, 30만 원. 다시 가보자. 신고를 한다고? 여기 둔 거 같은데? 어디 갔지? 제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따면 다 끝나. 아 진짜 뭐야 이게. 돈 빌릴 때도 없는데 이제. 벌써 500 넘었다. 이틀이면 딸 수 있어. 아 내가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어?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다들 미안.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네, 영상 끊어주세요. 제가 준비한 오늘의 질문은 교육감님의 교육 철학을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준비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가 현실이 되도록 다양성, 책임, 미래, 공정, 상생의 가치를 담아 학생이 중심인 교육,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모두가 주인이 되는 교육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이정성 교육관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더 앞서 내다보고 더 넓게 생각하며 더 깊이 품는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선도하는 광주교육을 만들겠다 하셨습니다. 또한 광주 시민과 손잡고 교육 가족과 소통하며 모두가 함께 만드는 광주교육을 실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상향의 실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여겨지는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심각한 사회적 병폐입니다. 또한 청소년 개인과 그 가족만이 고통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시대는 변화하며
재미의 본질 역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뀌지 않아야 할 것들도 많습니다. 분명 바뀌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내기, 도박 이런 것들이 친숙해지고 있고 이에 대한 대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강원도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비롯해 경마, 경륜, 로또, 복권, 스포츠토토 등 정부의 허가하에 운영되는 합법적인 그런 도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인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도박입니다. 우리 사회는 합법적인 도박을 넘어 불법적인 도박이 크게 성행하고 있습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조사 결과 합법적인 공식 사행산업 규모는 연간 약 23조 원입니다. 비공식적 불법 사행산업 규모는 합법의 4배인 약 100조 원에 육박한다 합니다. 질문의 요지는 성인들도 절제하기 힘든 대상인 이 도박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시정 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관님 답변서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현재 지금 청소년 도박 문제가 특히 광주광역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서임석 의원님께서 우리 학교 교육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는 몇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학교 폭력. 이거는 과거로부터 계속 있어왔던 문제입니다만, 두 번째가 마약, 그리고 세 번째가 도박과 같은, 마약과 도박과 같은 문제들이 우리 학생들의 정신세계와 또 학업을 방해하고 있는 이러한 요인들로 새롭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서임석 의원님께서 시적절하게 이 도박 문제를 거론해 주시고 도박을 현황과 대책과 그리고 예방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올해 저희 광주광역시 교육청은 특별히 도박과 관련해서 우리 학생 도박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 이 결과 저희가 분석해 보니까 다음과 같은 크게 4가지 특징이 우리 광주광역시 학생들 사이에서 나타났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도박이 점점 이렇게 연령이 도박 첫 경험의 연령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대략 13.1세 정도 이렇게 이번 분석에서는 나왔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의 경우도 저는 이게 심각한 도박 문제라기보다는 게임 정도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은 17.3%가 우리 초등학생들이 도박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두 번째는 도박의 심각성. 이게 조금씩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 그래서 고위험군에 해당되어지는 아이들이 대략 이번 분석에 6% 정도가 그렇게 고위험군에 노출된 걸로 나왔는데요. 나이가 많은 우리 고등학생의 경우는 이 6% 중에서도 특별히 3.3%가 우리 고등학생들이 고위험군에 처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남녀 학생의 경우를 비교를 해보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더 도박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그나마 도박을 적게 하거나 안 하는 학생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특별히 친구들 간에 이 사회성이 좋은 아이들, 또 선생님과 굉장히 관계가 좋은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도박을 하지 않거나 도박을 하더라도 이 예방이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번에 분석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분석 결과를 놓고 보면 무엇보다도 예방교육이 굉장히 철저하게 이루어져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예방교육을 위해서 그래서 도박이 줄어들거나 우리 아이들이 도박으로부터 손이 닿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번 분석 결과 광주 시내의 우리 학생들의 도박의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여기까지 답변 드립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도박이 우리 광주에서 성행했던 시기가 구체적으로 언제부터였다고 생각하신가요?
성인의 경우는 저희들이 분석을 못했습니다. 아니요, 청소년들이요. 청소년의 경우는 저희들이 올해 분석 자료를 놓고 보면 그렇게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심각성이 대두되어진 것이 아마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 더 심각성이 대두되어지지 않는가. 그리고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감위 사행성 산업 통합 감독위원회가 생기게 되어지는 것도 성인 도박의 심각성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우리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이 대두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교육감 취임하고부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으니까 제 주관적인 경험으로는 뭐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제 취임부터 도박은 심각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준비됐나요? 예. 영상 하나 먼저 보시겠습니다. 청소년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는 건데 한 번 빠지면 벗어날 수가 없어서 더 문제입니다. 2차 범죄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철은 기자입니다. 고등학생 18살 D군은 친구를 따라 시작한 불법 도박인 사다리 게임에 푹 빠졌습니다. 돈을 따도 더 하고 싶고 잃어도 더 하고 싶고 교실에서 집에서 PC방에서 도박을 하다 보니 꿈에서도 도박을 할 지경입니다. 푸잖아요? 그럼 꿈에 나올 정도예요, 저는. 돈을 막 다른 꿈을 꾸고 그 꿈 꾸고 다음날 또 하잖아요? 그럼 또 푸고 또 꿈을 꾸고 또 꿔요. 한 번 시작한 도박은 아무리 돈을 잃어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거의 한 100만 원 넘게 이런 것 같은데요. 저는 뭐 이득 본 게 없어요. 돈이 떨어져 가니 부모님 지갑에 손을 대는 일이 부지기수입니다. 또 이제 또 돈 빌리게 되고 빌려서 타서 갚으면 되지 생각하다가 이제 또 빌렸는데도 못 빌리면 이제 또 아까 했지만 못 팔고 막 그래야죠. 엄마 아빠 돈도 한 번씩 세배주고 그래서. 부모님 몰래 막노동을 한다거나 집에 있는 물건을 내다 팔아 도박을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범죄를 저질러서라도 판돈을 마련합니다. 도박이 결국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 인터넷 중고 거래 장터에 이제 사기로 이제 거짓말로 이제 물건을 아이패드를 판다고 올리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고 물건은 이제 보내지 않고 그 돈으로 실제 도박을 한 청소년도 있었습니다. 중독 상태가 심각해 전문 상담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도박을 간신히 끊고 난 경우에도 후유증은 남습니다. 도박을 할 때 두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 두뇌 발달 과정에 있는 학생들의 경우 일상생활로 돌아오기가 몇 배 더 힘이 듭니다. 뇌가 큰 자극을 받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자그마한 일상적인 만족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못 느끼고 지루해하고 이런 생활들이 깨지는 좀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고요. 광주 도박중독예방센터 연구조사 결과 가장 심각한 도박 행동 수준인 문제성 도박은 청소년이 성인에 비해 서너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영상 꺼주세요. 광주 MBC가 보도한 기사인데요. 무려 지금으로부터 9년 전 2015년도 기사입니다. 15년 이전부터 결국 2차 범죄까지 이어지는 심각한 상황이다라고 언론에서도 나왔는데요. 자료를 하나 더 띄워주세요. 표 위를 올려주십시오. 이 자료와 같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결과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표 2를 올려주세요. 네, 이 자료 또 화면을 보시는 바와 같이 과거 강주도박중독치유센터죠. 현재는 강주 전남 도박문제 예방치유센터의 전신인데요. 이 중독치유센터에서 지난 13년부터 13년에 2,000명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년 전부터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결과치를 내는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 오시고 나서부터라고 하셨는데 그 이전부터 심각한 상황이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예. 도박 중독이 우려되는 학생이 2%로 전국 2위였습니다. 전남 또한 대전과 함께 전국 3위, 상위권이었습니다. 또 조사에 참여한 광주 지역 학생 3명 가운데 1명은요, 돈을 대가로 게임을 했습니다. 절반 이상이
뽑기 게임과 스포츠 경기 내기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할 수 없는 불법 인터넷 도박에도 손을 댄 학생도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는 걸 보거나 친구 또는 선후배의 소개로 처음 도박을 접하는 아이들. 특히 전국에서 돈 내기 게임을 처음 경험하는 나이가요. 광주와 전남이 11.4세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영상 한때 중단해주세요. 재미와 호기심에 한 도박. 교육감님께서 올해 9월에 실태 조사를 하셨다 했는데 그때 당시엔 13세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런데 13.1세. 과거 자료에 봐도 11세로 언론 결과를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실태 조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자료는 16년도 자료인데요. 이때도 강주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심각한 상황이다라는 결과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혹시 그렇다면 지금 강주에서 이런 사건, 사고 또 2차 범죄가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혹시 들으신 바가 있으신가요? 도박과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저희가 이 실태 우리가 이번 9월에 했던 그 실태 조사에 주로 의존해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그 이전에 나왔던 데이터베이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직 저 개인적으로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만은 도박과 관련해서 우리 광주교육정책연구센터가 있으니까 거기에서 실태와 현황 그리고 이것에 대한 대책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서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자료 준비됐나요? 네. 이 자료는 강주일보의 기사인데요. 네, 보신 바와 같이 금은방을 터는 자료이고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 자료는 전남일보 2017년도 기사입니다. 이런 각종 범죄에 노출되는 청소년들이 늘어나는데 청소년들이 이런 도박들을 하게 되고 범죄에 빠져들고 그런데 전화를 하지 않아요.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범죄에 빠지게 됩니다. 이 원인, 그 본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박은 뭐 어린이도 그렇습니다만 청소년도 그렇습니다만 성인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도박에 중독성이 있다 보니까 한번 빠지면은 헤어나오기가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면은 도박으로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주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상담을 해도 설득을 해도 그 도박판을 빠져나오기가 대단히 어려운 것 같은데요. 들리지가 않죠. 예, 그 점은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 아닌가 싶은데요. 미리 이 도박의 심각성과 도박은 한번 빠지면 헤어나기 어렵다고 하는 중독성에 대한 이 교육을 미리 하는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도박을 하는 학생들이 생겼다라고 한다면 지금 광주 전남의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도박 예방 치유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담 센터가 천상 거기에 힘을 빌려야 할 것 같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도박과 유관되어진 여러 기관들이 교육청, 시청, 그리고 이 센터, 그리고 경찰청, 그리고 국가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하는 사감위 이런 데까지를 함께 이렇게 연결하는 그래서 학생들이 편하게 마음 먹고 이 상담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좀 많이 제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희들도 도박과 관련된 실태 조사를 더 자주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그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 학교의 위센터, 위클래스 이런 데서부터 이 아이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도록 하는 것이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다음은 백기상 교육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국장 백기상입니다. 우리 교육관님께서 예방 교육이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예. 현재 교육청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예,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대개는 단위학교 중심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학교로 이렇게 수립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생들 연 2차시 그리고 교직원 학부모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치유센터하고 연계된 도박 문제 예방 교육 프로그램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고 예방 컨설팅당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박 예방 주간을 저희들이 5월 달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치유센터하고 저희들이 연계되고 있는 협업 체제 진행되고 있고 학교 관리자하고 담당 선생님들에 대한 연수도 실시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의 그 안내되는 인식하고 교육들이 좀 부족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의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연 2차례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저희들이 강사단을 치유센터에서 받아가지고 그때 안내하고 권고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효과가 있던가요? 그 치유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학생들의 효과는 상당히 긍정적인 그 만족도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신청한 학교에 가서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전체 학교 중에 몇 개 학교가 신청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까? 저희들이 이제 연차적으로 그 진행된 학생들을 보면은 그 22년부터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데 금학년도는 111개 학교에 2만 9천여 명 저희들이 실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나 효과도 좋다는 말씀이시죠? 예, 만족도는 그 만족도 조사 4점 척도에 3.44 정도 되고요. 인식 증신 점수는 1점 척도에 0.98 정도 되니까 교육에는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있으신가요? 표 살 올려주세요. 네. 표. 네. 이 자료는 제가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강주 도박 문제 예방 치유센터에서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 2023년도, 23년도, 22년도 참여율을 나타낸 학교인데요. 24년도 자료만 봐도요. 314개 전체 학교 중에 111학교 약 35.4%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 중에도 제대로 100% 시행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불용 예산을 처리를 한 쪽도 있어요. 그렇죠? 네, 좀 집행률이 낮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째서 집행률이 낮습니까? 그 연도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원래 2023년도에는 치유센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상반기에 협의를 할 때 예산을 양쪽에서 다 세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은 하반기에 하기로 하고 상반기에 치유센터 예산을 쓰기로 했는데 아마 그게 이제 집행률이 좀 남았던 것 같고요. 금학년도하고 이제 내년도에는 저희들 예산을 먼저 이렇게 집행을 하고 치유센터가 나중에 예산을 쓰기로 하다 보니까 그 집행률 부분에서는 약간 오해가 좀 있었습니다. 오해가 아니라 집행률 시기적으로 네.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불용 처리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하반기에 이제 그 저희들이 예산을 쓰기로 하다 보니까 하반기에 신청률이 좀 낮았었습니다. 그게 아마 영향을 좀 끼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예, 참여율인데요. 학생 수 기준으로 하면요. 초등학생 81,730명, 중학생 4만여 명, 고등학생 4만여 명, 총 16만 명. 전체 학생 대비 저희 강주 학생 중에 17.9%만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말하면 약 82.1%는 교육을 받지 못한 상황이죠. 신청을 한 학교도 35.4%고요. 실제로 교육을 받은 학생은 17.9%에 불과합니다. 교육관님 말씀하신 예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셨는데 과연 이걸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지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한테 강조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학교에 이제 저희들이 제일 좋은 예방 교육은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하고 예방 교육이 연계가 실시가 됐을 때 저희들은 가장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제 교육과정이 여러 번 바뀌면서 안전교육을 포함해서 학교가 해야 될 의무 교육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너무 많습니다. 학교에.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학교에서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서 교육과정에 예방교육을 실시하다 보니 영역별로 좀 미진하거나 형식적으로 흐르거나 하는 부분이 일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저기 데이터로 보면은 고등학교 참여율이 좀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 참여율이 이제 고등학생들은 대개 온라인 기반의 아이들이 그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요즘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공부 예외 오프라인 환경에서 운동 외에는 사실 별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기반의 애들이 활동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거기서도 요즘 그 독서나 온라인 독서나 뭐 카툰이나 웹툰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게 광고에 노출이 돼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꾸 숨기려고 하는 그런 어떤 습성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이가 어릴수록은 오프라인 환경에서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 쪽으로 갈 때 보면은 대개는 온라인 기반에서 이런 도박에 노출될 위험이 커서 예방교육의 중요성은 저희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학교에 예를 들어서 특정 A 학교가 신청을 한다 해도 네. 어떤 학년은 수업을 받고 어떤 학년은 이 수업을 받지 않은 경우도 있죠. 재량이기 때문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신가요? 어쩔 수 없는 건 아니죠. 저희들이 끊임없이 같은 이야기가 될지라도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들은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과 교육감님께서 표방하신 모든 아이들이 차별 없이 공정하게 교육을 받는 그런 보편적 교육을 위해서라면 저는 그리고 말씀하신 답변을 들어보면 의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 1시간이라도, 단 2시간이라도 저는 신청 학교만 그리고 신청한 학생들만 받는 게 아니라 의무 교육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학교보건법에 보면 제 구조에 크게 명시가 돼 있으면 도박을 포함해서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하도록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장체나 범국교 주제나 여러 가지 그 의무교육들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게 많다 보니 정규교육 과목으로 교과목 신설은 좀 어려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보건교육의 일환으로는 저희들이 검토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교과 외에 할 수 있는 장체나 본교과 활동에서 저희들이 충분히 더 노력을 해서 그 부분을 강조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교육환경 편성이라는 게 학교의 자율성 기반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담당 교원이나 학교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성을 더 강조하고 교육에 좀 매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효과가 이렇게 입증되는데 노력한다는 말씀이 아니라 의무교육을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저는 듣고 싶습니다. 잠시만요. 자료 중에 사진 이 학교보건법에 올려주세요. 교육국장님께서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 먼저 띄우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에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독 관련 교육을 의무 교육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꼭 이 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 주시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지금 올해 예산 중에 청소년 도박에 대한 비중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2,700여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저는 700만 원이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2,300만 원. 이제 집행한 게 2,300만 원이더라고요. 그 정도 되는데 자, 그러면 어느 팀에서 이걸 담당하나요? 우리 도박은 우리 생활인성팀에서 체육예술 인성교육과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원래부터 이 팀에서 담당하게 됐었나요? 원래는 그 아이들 그 인성교육과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생활지도 영역으로 저희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터. 이 문제가 주로 온라인이나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사이버 기반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성교육과도 물론 담당까지만 디지털 관련
실무에서 이걸 또 맡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같이 협업이 필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네. 2,300여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700여만 원입니다. 그건 이제 제가 말씀한 거고요. 집행은 2,300여만 원이라고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정도 예산으로 충분할까요? 그래서 부족성을 저희들이 느끼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는 좀 증액을 해서 예방교육에 더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증액을 하실 예정이신가요? 2배 이상은 해야 되겠죠. 2배 이상이요? 네. 예.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자, 체육예술인성교육과가 담당 팀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학생생활지도관리, 그 중에서 학생생활지도관리 예. 담당하는 예산이 본예산 대비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신가요? 금학년도에 저희들이 한 18억 정도 예. 생활지도 예산 약 가지고 18억 정도 예, 됩니다. 예, 예. 정확하게 17억 5천만 원 예.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도박 관련이 2,700만 원이에요. 비중으로 따지면 1.57%입니다. 네. 이 수치가 시사하는 바를 다시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제일 가까운 타시도 중에 전남도나 전북도의 상황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타시도 비교는 제가 못하고 예,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요. 전남에서는 4천만 원, 전북은 1억 정도 본예산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비 전남은 1.5배, 전북은 약 3.5배 이상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가 맞나? 학생 수가 맞나? 라고 판단을 하고 확인을 해봤더니 강주가 18만 7천여 명, 전남 전북 19만 5천여 명입니다. 그렇다면은 전남과 전북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나? 저는 그렇게 궁금하더라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도 좀 미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디가 미진한가요? 저희가 좀, 그렇죠. 예, 예. 반대로 뭐 전남 전북이 더 깊이 빠지고 도박이 더 깊이 빠지고 그러진 않거든요. 오히려 우리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히려 예산이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우리는 도박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겠다.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그런 건 아닌데요. 아까 그 사건 사고에서 금은방 트는 거나 아이들 그 차량 절도나 이런 걸 보면 사안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저희들도 최근에 이제 인식하고 있어서 최근이 아니라 9년 전 사건이에요. 네. 금은방 튼 것은 그것도 6년 전 사건이죠. 네. 이 질문과 답변으로 느끼셨겠지만 심각성을 인지하셨다 하시니까 네. 지금이라도 예산을 증액하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예. 한 예로 인천 같은 경우는 예산을 처음에 1,500을 잡았다가 심각성을 인지하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자 추경으로 바로 5천만 원을 추가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다음 자료의 표 올려주세요. 자, 이 자료는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예산 내용인데요. 그 중에 제가 홍보가 부족했는지 아니면은 도박에 대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이런 고민이 됩니다. 다음 자료 하나 더 보세요. 예, 넘겨주세요. 표 8로 넘겨주세요. 찾아가는 예방교육의 도박 예방치유센터하고 함께 진행을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관내 유일한 도박 전문 기관인가요?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도박 광주 전남 도박 치유센터 예방 치유센터 하나 파악하고 있고요. 네. 예. 언제부터 진행을 했나요? 지금 22년부터 진행을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22년도에는 예방교육이 치유센터하고 함께하지 않았죠? 함께 했나요? 함께 한 것으로 제가 알고 함께 한 것으로 되어 있으십니까? 제가 예방교육 치유센터에 접촉을 해서 내용을 들었을 때는 22년도에는 단독으로 하셨다라고 답변을 들으셨어요. 공방을 확인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위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23년도부터 치유센터와 함께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요. 왜 그랬냐라고 제가 질의를 했을 때 그 치유센터에서는 교육청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바뀔 때마다 그때그때 상황이 바뀐답니다. 그렇다면 담당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돼요. 담당자가 치유센터와 함께 하자 하면은 함께 하는 거고, 함께 하지 않자 하면은 함께 하지 않는 거죠. 공조를 하고 안 하고는 담당자에 따라서, 유무에 따라서 다른 거죠. 예. 그 협업 체제 관련해서는 도박 문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인성교육과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담당자에 따라 이게 그 협업 체제가 연동이 안 되거나 공조가 안 된다거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그 인식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근데 치유센터는 그렇게 여겨지는 거죠. 뭔가 오해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오해가 있을까요? 사전에 저희들이 이제 그와 관련해서 정책 협의를 할 때는, 프로그램을 할 때는 사업비가 편성이 됐을 거고, 편성이 됐을 때는 당연히 상반기 때 협업 기관을 저희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데, 사전에 협의가 없었다 그러면 양쪽의 둘 중에, 그러니까 양쪽 기관에 누군가는 그 기억을 못하거나, 그렇다면 협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까 찾아가는 예방 교육에 대해서 그 상의 자체를 잘 미흡하게 처리했거나 뭐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판단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네, 좋습니다. 다음 자료 봐주세요. 예, 이건 넘겨주세요. 자, 이 자료는 찾아간 도박 예방 교육의 추정액입니다. 추정액 자료인데요. 강사비가 얼마 정도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까? 대부분의 예산이 그 강사비로 전부 다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편성한 예산 전부 다 예. 찾아가는 예산. 예. 전체 예산 대비 예. 횟수를 제가 이제 계산을 한 건데요. 예. 강사비 기준도 제가 임의로 추정을 한 겁니다. 이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추정을 했고요. 23년도 집행액이 900만 원이었는데 그렇다면 횟수로는 142회입니다. 그리고 3년 연속 7만 원으로 이제 추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계산을 하자면 횟수로. 요즘 전문성을 가진 도박 예방 강사가 7만 원으로 강의를 한다는 게 3년 연속, 그 부분도 현실적인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네, 저희들이 이제 연수원하고 좀 다르게 학교에 그 학생들 나가는 거 아마 강사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실무진하고 저건 한번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자, 치유센터 추정 예산하고 교육청 추정 예산을 이제 살펴보면요. 교육청 대 치유센터는 3대 7입니다. 비율로 따지면요. 예. 교육청에서 심각성을 느낀다면 교육청에서 좀 더 예산을 증액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살펴보겠습니다. 네. 컨설팅단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네. 예. 어떻게 활동을 하신가요? 컨설팅단은 학교에 이제 그 찾아가는 교육 관련해서 아이들 그 만족도 조사나 또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나 뭐 이런 정도를 하는데 인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분들 강사 역량 강화, 뭐 우수 사례 발굴을 위한 뭐 성과 공유를 위한 뭐 간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나요? 그 만족도 평가로 사실 가름을 했지 그분들을 위해서 별도로 그 뭐 개선하기 위해서 역량 강화 연수를 진행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강사보다는 우리 이제 상담 인력이나 치유에 관련된 종사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연수가 사실 더 절실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 연수기관이나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윗센터나 윗클래스나 여기에 좀 집중을 해서 예방도 중요하지만 치료 쪽에 저희들이 뭐 좀 더 집중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윗센터는 좀 지나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윗센터를 자꾸 말씀하셨는데, 자, 다음은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도박 예방 교육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하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 중에 학부모들에게 하는 교육들을 보면 가정통신문을 주는 교육 왜 없어요? 그렇죠? 있나요? 아까 그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학교에는 이제 학부모님들이 모이는 그 시간대가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가 연이에 있습니다.
이에 있다고 하셨는데 예, 예. 실제로 제가 알아보니까 예. 최근 3년간 학부모 모임 시에 도박 관련 교육을 강사를 파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요. 이에 대한 교육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이제 권장으로 하다 보니까 아마 학교에서 다른 어떤 의무 교육 전달 연수가 너무 많다 보니 학교 재량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의무화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가요? 그래 왔다는 말씀을 예, 좀 그래 왔고요. 예. 그럼 앞으로는요? 앞으로는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반성이 아니라요. 조치를 말씀을 해주세요. 이 자리에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예, 예. 답변을 하시면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어요. 학부모들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려고 지금 질의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답변을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권장보다는 반드시 학부모에 대한 통신문 외에 교육 자료를 전달해서 학부모 교육 강화도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직 학부모가 아니지만요. 예. 학부모 입장에서 가정통신 왔어요. 아이가 보통 가져오죠. 가정통신문도. 아이가 엄마 이거 보래 해서 봤어요. 아빠 이거 보래 봤는데 도박하지 말라구나 이거 보고 우리 아이가 지금 우리 아이가 도박을 하고 있구나 심각하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느낄 수 있는 학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그 강사 파견하고 교육 자료 개발해서 학교에 안내하고 진지하게 반드시 좀 고민해 이수할 수 주십시오. 있도록. 예. 학교 재랑 공고사항 빼시고 네. 의무사항으로 해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광주광역시 2022년도 청소년 스마트폰 온라인 게임 온라인 도박 사용 실태 조사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도움을 요청하는 자원으로 가족을 1순위, 3순위, 4순위 어머니, 아버지, 형제, 자매를 넣는데요. 그만큼 부모의 개입 또는 가족의 개입이 초기 단계에서는 가장 절실히 중요하다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 점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기하겠습니다. 예,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음은 선생님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쭙고 싶습니다.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직원 연수로 저희들이 대부분 진행하고 있다는 하고 말씀. 있고 예.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죠. 예. 네. 그때 전문 강사가 파견됩니까? 오프라인으로? 오프라인도 그 담당 전문 강사를 포함해서 자체 교육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교육이요. 네. 권고사항 자체 교육 참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그 권고 사항이다 보니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네. 없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에 도박에 대한 문제 교육 없었어요. 예.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없었죠. 예. 아무래도 교직원 대상 법정 의무 연수 목록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 학교가 좀 그 우선순위를 달리 판단한 거 아닌가. 제가 너무 이상적인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사후 조치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11월 무등일보 기사인데요. 내용은 이제 심각하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도박 예방과 치료 사업이 범위에 확장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논의한다. 교육청은 지원할 방안을 마련하겠다. 23년도 11월 기사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네. 약 1년 전 기사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교육청이 거짓말을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그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당시의 상황과 현재 상황이 바뀌었나요? 바뀌지는 않았습니다. 네, 상황은 바뀌지 않았는데 행태는 바뀌지 않았죠. 바뀌어야죠, 그렇죠? 네. 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원이 센터에 대해서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국장님께서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자, 병원은 이 센터 제가 나주와 조대병원에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 두 병원은 이 센터 정신건강에 대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리고 정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고위기 학생들을 치료하는 대안교육 과정이죠. 그렇죠? 예. 업무 협약 내용에 도박 관련 내용이 있나요? 그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사실 저런 기관들은 대부분 치유와 상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해서 증상과 원인에 상관없이 치료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그 도박이라고 정확히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 말씀이시죠? 예, 증상에 관계없이 모든 업무 그 협약 어려움을 내용은 겪는 없다라고 아이들. 말씀하셨어요. 자, 예. 나주하고 조대병원에서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는 업무 협약이 없기 때문에 응급 고위기를 요하는 청소년만 지원하겠다. 협약 자체도 없다. 상위 개념도 없다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해당 기관들과 다시 예. 저희들이 조치가 필요하겠죠. 예. 논의를 좀 시작하겠습니다. 조치를 좀 해주십시오. 예. 네. 예방교육 정말 중요합니다. 자, 정말 중요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공감하는데 우리 광주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기본계획을. 상담사 도박 관련 준비를 하고 있나요? 상담사들이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나요? 교육청에서는. 아까도 기본계획에 의하면 잠시만 기본계획에 의하면 상담사들을 지원하다라고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지원한다는 거는 사실 아까 그 증상에 관계없이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치료 기관이기 때문에 도박 관련해서 전문성이 좀 부족한 영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그 역량 강화 연수를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저희들이 지원 내용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도박 예방 전문 기관과 MOU 체결 많이 하셨죠? 예. 치유센터, 예, 치유센터하고 하셨죠. 그다음에 인터넷 드림마을 그게 예, 하나 있습니다. 드림마을 말씀은 이따가 또 자료에서 나올 건데요. 예. 그 드림마을과 체결 후에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전년도에 2명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도박 관련 2명인가요? 학생 도박? 캠프에 관련 캠프 관련이죠. 예, 예. 예. 실제로 그 센터에 내방한 학생이 있나요? 직접 학생이 걸어서. 그거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 자료 보셨죠? 컨텐츠 제가 요구를 하셔서 예. 당연히 보셨으니까 저한테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자료 보셨을 때 실제로 도박에 빠진 아이들이 이걸 봤을 때 예방이 될까요? 아, 심각하다. 도박을 하지 말아야지. 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돌아가 주셔서 좋습니다. 박철신 국장님, 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책국장 박철신입니다. 네. 우리는 지금 1인 1 태블릿, 1인 1 노트북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 자료 올려주세요. 네. 많이 본 자료죠? 네. 네. 이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지금도? 지금 저희가 작년도에 처음 그 중고등학생이 태블릿 스마트 기기를 보급했을 때 그 관리 프로그램으로 MDM 프로그램을 설치했는데 처음에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를 보급받고 저런 그 뚫는 법을 서로 공유해가지고 약간 그런 사례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는 그 MDM 프로그램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작년에 보급했던 기기들을 전부 학교로 찾아가 가지고 그 MDM 프로그램을 재설치를 했고요. 지금 재설치된 이후에는 저러한 사례는 아직 파악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악되지 않은 건가요? 파악을 하지 않으신 건가요?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저런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벌써 삭제가 되었고 VPN을 깔고 오히려 이 제품으로 바카라를 하는 그런 사례를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시기 그건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확인해 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자료 해주세요. 네. 세계 각국의 주요 나라는 강력한 규제들을 화면을 보신 바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교과서 정말 좋은 아닌지 저는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디지털 교과서가 도입을 앞두고 있어서 저희가 그런 디지털 기반의 교육이 그 교육 자재가 기자재가 오히려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그런 우려를 표하는 바입니다. 네, 그런 우려가 없도록 저희들아 좀 더 꼼꼼히 체크해가지고 정책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료 돌아가셔서 좋습니다. 네, 이정선 감사합니다. 교육관님, 예, 자리 와주십시오. 더 많이 질의를 하고 싶으나 시간이 많이 없어 간략하게 몇 개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방교육의 진짜 실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 지금 들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정책들이 여러 홍보와 활동들을 교육청이 하고 시도 하고 경찰청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편화된 정책 때문에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컨트롤 타워를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예. 오늘 이 의원님의 질의를 듣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은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에 대해서 누구나 다 쉽게 공감했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말로 우리 교육청이 이러한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을 속 시원하게 풀어버릴 수 있는 정책을 지금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좀 미흡한 상황인 것에 대해서 저도 인지하고 앞으로 우리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교육정책연구센터에서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다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그러한 이 정책을 저희가 개발해서 실행하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청 또 우리 교육청 그리고 시청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도박 치유 예방 치유 이 센터 이것을 총망라하는 그리고 아까 국가의 사감위까지도 들어오는 이름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청소년 도박 예방 관련 위원회로서 중앙 컨트롤 타워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좀 발벗고 나셔서 추진해 주시면 저희도 함께 더 이 도박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은 시청 소관이죠? 저는 예산은 시청에서도 나오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저는 학교 안에 있는 학생이나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이나 광주의 아이들은 우리 모두의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 중심으로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지만 학교 밖 청소년들도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저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실태 주사상 훨씬 더 많은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그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 공립형 대안학교가 만약에 실행이 되어진다면 그러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도 많은 교육적인 혜택이 더 돌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덧붙여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나 쉼터들 직원들 역시 이런 도박 교육이 전혀 받지 않은 상태예요. 이 부분도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시청에서 좀 담당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 교육청에서 하신다고 하셨길래 학생에 대한 질의를 부분은 했습니다.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소년 도박 전담 기관 신설 고민하셨다 했으니까요. 긍정적으로 고민해 주시고요. 영상 하나 기관이라기보다는 위원회 신설을 말씀드렸습니다. 기관은 아니고 위원회만 말씀이신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더 친구가 예, 3만 원 정도 지어주면서 하라고. 잠시만 멈춰주세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더 고민을 서로 해보시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영상 틀어주세요. 이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는 평생을 가기도 하고 이 청소년 시기에 6개월만 지속이 된 중요한 문제거든요. 인터넷 사기, 그 범죄를 청소년 시기부터 지게 된다는 측면에서는 아이 인생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은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터넷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를 파악을 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바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 빨리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 여기서 벗어나는 멈춰주세요. 가장 좋은 방법은 도박을 안. 네, 감사합니다. 해당 영상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 상담 매뉴얼을 개발하신 가톨릭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이해국 교수님께서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중독은 이례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예방 시스템 만들어야 된다. 두 번째는 도박보다 더 재밌고 보람되고 무언가를 우리의 역할을 책임지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감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성이 높은 친구들 또는 실제로 지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리더 역할을 한 지들은 도박에 빠지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마약이나 도박에. 그런 식으로 단순히 도박은 나쁜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마, 이런 것보다도 다른 걸, 대안적인 거를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도 도박 강사로 좀 예방 강사로 저도 이제 참여해 교육을 주시면- 받아야죠. 그렇다면 네, 교육을 받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 부분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강주는 19년 5월에 제정이 되는데요. 이 조례 내용은 단순히 목적 정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 이렇게 7개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타시도 조례를 볼까요? 전북 예를 들겠습니다. 전북에는 매년 1회 이상 도박 예방 교육의 근거를 만들었고요. 실태조사, 치유 지원, 그리고 도박 예방 근절 문화 조성에 대한 예산을 만들겠다라는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남, 울산, 대구도 그런 조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실에서 혹시 알고 계셨나요? 아니면은 모르고 계셨나요? 우리 2019년 김용집 의원이 발의해서 이 도박 예방 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알고 있고요. 그 조례가 조금 지금 감당하기에는 미흡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새로운 이 개정 조례를 발의해 주신다면 이 우리 도박 예방 교육과 그리고 도박 치유 교육 관련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로서는 의원님과 같이 해박한 도박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신다는 게 저에게는 큰 자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고민하시죠. 예. 예방이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치유를 받아야 하는 학생, 청소년, 우리 미래이자 지켜야 될 인재입니다. 이런 자문위원회 실태조사, 치유 지원 내용 꼭 담아서 같이 조례 개정을 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한 교육, 그리고 교사를 대한 교육, 그리고 찾아간 예방교육의 예산의 증액,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꼭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제에 저희가 도박 교육과 관련해서는 제도, 인력, 예산, 프로그램, 역량 강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정책을 저희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셔서 좋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청소년 여러분, 지금 도박 때문에 힘이 든다면, 돈 내기 때문에 일상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주변에 말할 수 없고 이러지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주저없이 1336, 1336을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죄송합니다. 청소년 여러분들께 그러한 고통을 저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조사로 인해서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다시 한번 사죄 말씀드립니다. 광주교육청과 광주시 그리고 우리 시의회는 지금부터라도
청소년 여러분들의 고통에 귀담아들며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행정지를 마치며 마지막으로 공익광고를 재생하며 제 교육행정지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박에 노출된 아이들의 구조 신호를 잘 들어보세요. 너 그거 뭐야? 친구가 선물로 줬어요. 아끼던 걸 왜 팔아? 필요가 없어서 팔아요. 밥도 안 먹고 뭐해? 됐어요. 알아서 할게요.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관심 있게 지켜보면 보이는 구조 신호. 아이들의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네, 서임석 의원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